국풍이천 입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수학과 부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시간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수학의 본질이 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수학을 강의한다라고 하면은 대충 가르치면 쫓겨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학원이건 다 잘 가르칠 거다라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입시연구소 소장을 같이 맡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특목자사 외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막 한 반에 막 10명씩 모아놓고 뭐 자소서 대비하고 있고 면접 대비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모두 다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대신에 인원수 제한으로 했더니 작년에 100% 합격을 하는 뭐 그런 사례까지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랑 입시가 같이 연계가 되니까 아이들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미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대비가 되는 것처럼 학습 성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서 원래 수학 설명회 거의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설명회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고요. 일단 티칭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티칭은 언제 어디서건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뭐 칠판에 판서를 하고 아이들이 그 수업을 일방적으로 듣고,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최소화돼야 돼요. 제가 중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할 때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개념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수학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3 문과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고1 아이들 신입 문의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 수학이 망한 케이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수학이 올 A였어요. 뭔가 모순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망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30점대. 물론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는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등수가 중요하다 보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30점은 넘어야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 중 2학년까지, 중3에서도 일부 오프라인 수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학년까지는 개념 영상을 아이들이 스스로 보게 만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 수업은 굉장히 더 강력해질 겁니다. 고교학점제 얘기 나오고 있죠. 뭐 연기의 가능성 아니요, 실행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서 언급이 된 게 뭐냐면, 학교마다 많은 과목이 개설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온라인 고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도 지금 학습 성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듣는 수업이라면 과연 아이들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본인의 꿈에 맞게끔 과목을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만큼 아이들이 성취도가 좋을까? 지금 온라인 클래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 뭐 합니까? 강의 틀어놓고요. 심지어 줌으로 온라인 양방향 소통하는 수업을 하는데도 아이들 눈은 저기 가 있는데 밑에 손으로 겁나 빠르. 그 정도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 영상을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보게끔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보면서 끝나면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저는 필기를 되게 디지털화해서 영상을 보게끔 하지만 결국에 감성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요. 직접 쓰면서 읽어보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해요. 뭘 통해서 확인하느냐, 문제를 풀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썼니,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분명히 틀릴 것 같은데 어떤 개념으로 풀었니. 그럼 아이들은 설명을, 그럼 그 수업은 제대로 들은 게 아니겠죠. 그럼 다시 반복. 필기한 거 아니야, 이건 너 그냥 그린 거야, 네 이해한 게 아니야, 이해할 때까지 다시 써보자. 그렇게 반복이 되는 수업입니다. 아이들이 개념 영상이라 그러면 막 그 인터넷에서 하는 것처럼 막 40분 50분 강의라고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는 개념 영상은 소단원 챕터별로 끊어놨기 때문에 길어야 15분이에요. 그 15분 동안 집중해서 보면서 쓰는 거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두세 줄로 끝나던 남자아이가 지금은 굉장히 잘 씁니다. 왜냐면 옆에서 제가 계속 코칭을 해주거든요.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 설명을 못해요. 결국엔 이 연결고리로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필기를 하면 저희는 밴드에 일단 업로드를 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개인톡으로도 보내요. 이유는 제가 계속 모아줍니다. 네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나중에 하루 쉬게 해줄게.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뭐냐면 이렇게 찍어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연습이 되고 심지어 글씨체도 이뻐지고요. 아까 말했던 6학년 남학생 못 알아보시겠죠? 저는 알아.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성향이 생겼냐면요. 집에서 숙제를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린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 문제 풀 수 있는 개념 영상 한 번만 더 보게 해줘. 그럼 제가 강의 코드를 보내줘. 집에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공부는 숙제죠. 공부가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이상향. 수학 공부는 집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집에서 개념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문제 풀다가 막히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죠. 초등학교 저학년 건 엄마들이 해결해 주지만 고학년 못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덮어버리죠. 공부가 심지어 숙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원에 와서 하는 학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데 집에서 하나씩 보기 시작해요. 그럼 또 그 문제가 풀려요. 그렇게 관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 어디 놀러 가요. 아니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쉴게요. 엄마들은 또 아이 못 이기잖아요. 엄마 나 많이 아파. 오늘 하루만 쉴게. 그러면 그래 선생님한테 연락해 줘. 저는 집에서 쉬면서 들어오라고. 편히 누워서 줌으로 들어와.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들어. 아니면 줌을 켜놓는데 어떻게 켜놓냐면 본인이 학습하는 모양이 보이게끔 켜놔. 그리고 집에서 강의 영상 들어 보내주고 영상 보면서 필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꼼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너희가 더 힘들다라는 걸 제가 알려줘. 어떻게 알려주냐면 연필을 잡고 있잖아요.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참 그러면 전화해요. 처음엔 저도 렉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전화를 합니다. 아이가 받아요. 그러면 왜 그래? 어디 아파? 네 선생님 저 손에 동상 걸려. 왜 안 움직여? 아이들이 뜨끔해.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럼 엄마한테 합니다. 어머님 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동상 걸렸네. 엄마가 가는 순간 아이는 또 뜨끔하죠. 근데 엄마가 회사에 있어요. 아이 혼자 집에 있어요. 아이가 전화 안 받으면 엄마한테 집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7번씩 전화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 나 온라인은 싫어. 오프라인으로. 그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먹히. 그만큼 치열하게 그냥 정말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더라 이겁니다. 자, 스터디큐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념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한테 문제 과제를 출제를 해줘요. 출제를 해주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제할 때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못 끝내면 제가 또 전화를 제가 저희 와이프보다 더 전화를 학생들한테 많이 해요. 그만큼 안 하면 무조건 할 때까지 시켜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만 대상으로 뭘 했냐면 시험 보기 2주 전부터요. 아이들한테 맨날 과제를 냈어요. 물론 온라인 프로그램.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원도 가야 되고 다른 과목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학을 매일매일 시키니까 까먹겠죠. 못하겠죠. 그럼 밤 11시 반부터 제 전화를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했어요.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데일리 학습이라는 게 가능해져. 제가 매일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수학은 매일 해야 돼. 니네 운동선수들이 하루라도 운동 안 해봐 어떻게 돼? 그 다음날 뛰려면 힘들어. 그게 공 같은 거야.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다른 과목한테는 미안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그리고 스터디큐에 들어가 보면 되게 편합니다. 본인한테 출제한 과제가 떠요.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다 가능합니다. 그걸 누르면 학습하기가 뜨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애들은 대충 연습장에다 끄적거려서 답 입력하고 넘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문제조차도 제가 제작한 문제풀이 노트에 풀면서 해요.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해요. 제가 검사하는 건 나중에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노트까지 제대로 풀면서 풀었는지 아니면 대충 풀어서 찍었는지 이것까지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충 풀다가 이제는 그렇게 푸는 애가 그리고 푸는 순간 저한테 결과가 다 뜨는 거죠. 그럼 제가 해주는 건 뭐냐면 몇 번을 틀리잖아요.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 오면 그 유형만 연습을 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대충 찍으면서 푸는 애들은 맞고 틀리고가 오락가락 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아이한테 얘기해 줍니다. 차라리 틀려. 찍지 마. 대충 하지. 틀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완벽하게 약점을 보완해. 보시면 뭐야 저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저는 티칭이 더 편해요. 그런데 코칭을 하는 순간 아이 한 명 한 명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도 보시면 제 컴퓨터에 아이들 한 명별로 무슨 수업이 어디가 부족한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찾아주다 보니까 약점을 보완하다 보니 아이들이 집에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바로 강의를 들으면서 피드백을 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성취도 분석한 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스터디큐에서 되게 이쁘게 잘 또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한다고 보시면 지금 고1 아이들이 방학 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침형 인간 만들기. 지금 중2, 3 어머님들이라면 고등학교 대비 미리미리 하셔야 되거든요. 아침형 인간이 뭐냐면 방학 때 6시 반에 일어. 그리고 반별 카톡에다가요 기상했습니다. 써요. 그리고 그때부터 1시간 반 정도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밴드에 업로드하는. 물론 수학만 하라고 안 해요. 네, 본인이 원하는 거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수학으로 바꿔나가. 그런데 봤더니 단어 외웠어요. 어떤 친구는 새벽 2시에 축구 경기 보고 칼럼을 써요. 처음에는 뭐지 이 자식? 근데 꿈이 그쪽이. 너무 잘 써요. 웬만한 분석가보다 낫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로드맵을 짜주죠. 동기부여가 되죠. 그랬더니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이걸 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이 생겨야 된다니. 그리고 아이들이 좀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덮어버린.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제가 밴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캡처해서 올리면 제가 직접 풀이를 찍어요. 저희가 풀이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아이들은 아, 모범 답안을 선생님의 글씨로 이해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그럼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분이 걸리던지 간에 가급적 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오늘도 개별 카톡으로 온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줬더니 애가 당황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웬 동영상이에요? 봐봐, 이해돼. 한 번에 이해된다. 그래서 그렇게 밴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이제는 스스로 올립니다. 요번에 제가 가장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누구나 잘했느냐? 아니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성적이 60점대인 아이가 95점으로 올라갔어요. 잘 가르쳐서요? 아니요. 잘 가르치는 건 어디나 합니다. 단 아이한테 필요한 걸 그때그때 찾아주는. 그렇게 찾아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변해가. 뭐가 변해가냐면 질문하는 방식도 변해요. 처음에는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니? 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이랬던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 문제 이렇게 풀다가 여기서 막혀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막연히 모르겠다가 아니라 저는 여기까지 해봤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완전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써봐. 그리고 저는 끝까지 답을 만들어주는 풀이를 써주는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답은 아이들이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힌트를 줍니다. 거의 60% 이상의 힌트를 주고 마무리를 시켜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근데 고등학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요. 중학교는 그렇게만 해요. 이번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불러서 직전 수업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네, 아이들이 소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분석해서 만드는 모든 자료들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시험에 능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전 대비 수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국어, 영어는 몇 월 며칠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수학은 그냥 매일이 내신 대비인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 자기 학년 거 안 하고 선행하고 있대요. 너 수학 되게 잘하나 보다. 아니요. 테스트 해보면 중학교 2학년 심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요, 그게 하나가 담보가 돼야 돼요. 뭐냐면 본인 학년 거 무조건 심화로 하면서 선행을 나갑니다. 선행 나갈 의미가 없는 애들이면 저는 무조건 심화만 시켜요. 어머님들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무너지지 않는 실력을 만드는 거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살짝 착각하시는 건 이만큼 보고 들어가야 안 밀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건 틀립니다. 제가 상상고등학교에 합격을 시킨 친구가 있었는데, 아직도 제 자랑인데, 그 친구는 입학하기 전까지 2월달까지 고등수학 상하만 보고 들어갔어요. 원래 상상고 들어갈 때는 대부분 미적분까지 다 보고 기하까지 다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왜냐면 의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가 들어가서 3년 내내 전교 1등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선행이 준비한 게 아니라 워낙 튼튼하니까 선행을 얹으면 다 자기 거 돼버리는. 그만큼 고1 수학까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중3 아이들,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잘해요. 잘하는데 걔네들 지금 중3 거랑 고1 거 하고 있어요. 수투까지 다 봤대요. 그래도 안 돼요.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거 다 아는 건데요. 그럼 이거 풀어봐. 틀리거든. 반박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면서 대신에 잘하는 애들한텐 좀 더 심화된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디에 가면 어떻게 나올 거야 라는. 그러니까 동기부여까지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만든 내신 대비 교재들인데, 이 내신 대비 교재들은 객관식이 없어요. 객관식 없이 주관식으로만 아이들이 해석하게끔 만들어. 이게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내신 대비 교재 사지마, 올백 이런 거 사지마. 그냥 선생님이 주는 거 같이 풀면 돼. 선생님이 책자로 만들기엔 너무 많아서 프린트로 줄 거야. 풀고 모아. 대신에 나머지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작성하자. 오답만 작성하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내신 대비는 끝날 거야. 이게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풀이 적는 노트, 개념 적는 노트, 이렇게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보는 실전 모의고사인데, 모두 다 제가 만든 틀 안에다가 새롭게 입혀요. 예를 들면 뭐 족보에서 나오는 PDF 파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다 새로 입혀요. 시험지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시험처럼 보게끔 만들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솔직히 풀이 영상 별로 필요 없어요. 틀리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올라가 보면 제가 모든 기출 문제들 풀이 영상을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건 피드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본인 학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것까지 보게 되니까 아, 이 유형들이 돌고 도는구나. 그래서 요번에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도 꽤 많다라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오답노트 양식입니다. 아이들은 문제 쓰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근데 문제를 쓰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를 적어봐야 돼요. 텅 비어 있죠. 문제는 풀리는데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거 예전에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A는 나오겠죠. 근데 A는 나오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성적이 3, 40점대로 떨어져요. 일반 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오답은 문제를 쓰면서 해석했으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쓸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오답 노트를 갖고 오면 푼 거를 보지 않아요. 제가 다시 질문을 해요.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래? 설명하는 문제 10개 중에 2,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7개는 또다시, 그러니까 했던 오답을 3, 4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면 동기부여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한 번에 제대로 하려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어떤 걸 이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다는, 수학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강조하는 건, 얘들아,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념만 깊이 있게 알고 있으면 푸는 방법은 너희가 다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공부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킬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수업하다가 거의 끝내놓고 왔는데 한 반에 최대 맥시멈 7명, 8명밖에 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별적으로 코칭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어진 3시간이 있는데 3시간 안에 안 끝나면 30분 먼저 부르거나 30분 남겨서 합니다. 저는 무조건 개별적으로 코칭하지 단체적으로 놓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면 아이만의 커리큘럼이 나와요. 그냥 우리 학원은 이 반에 들어오면 뭐 무슨 책 배우고 무슨 책 배워야 돼. 물론 그렇게도 가도 되죠. 근데 그 안에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요. 아이마다 다르게 커리큘럼 만들고 아이마다 개념 영상 따로따로 보게 하고 대신에 제가 코칭하는 시간을 더 늘려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30분 먼저 불러서 그 개념 제가 따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 힘들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기 시작해. 자기만을 위해 주니까 과외가. 그렇게 유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공부 방법, 집에서 엄마 나 이거 개념 영상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도 할 거고요. 수학 시간표는 어차피 똑같아요. 화목, 수금 그중에 3시간씩 이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3 같은 경우는 대신에 4시간씩으로 갑니다. 여기는 학습량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기 때문에 중3 같은 경우는 좀 다르고, 고1 같은 경우도 4시간씩 이틀, 여기에 클리닉 하루가 의무로 들어가. 중3도 클리닉 하루가 의무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료로 해주는 거다 보니까 선택,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학 설명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오랜만에 했는데 요번에 내신 대비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지만 무조건 개념입니다. 개념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게 하느냐, 그게 바로 수학 공부의 본질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1등급을 찍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